들리시면 그냥 육성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맡아도 되는 사실 발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원장님께서 요청을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명동에 그 더함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젠다로 잡고 있는 어떤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논의에 사실 디벨로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플레이어인데 사실 여기 장관님도 계시고 사실 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맡은 역할을 네, 충실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제 역할은 그동안 흘러왔던 그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한 10분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고 네,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지역경영원 키림은 네, 넘겨주시면 네, 2007년에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산자부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국균형발전원이란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현재 지역경영원 명칭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그 이후에 14년 그리고 15년 동안 이제 지역 순회 사업을 진행 후 올해 9월이죠. 네, 지난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정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인 정관은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이사장님, 윤왕 이사장님, 그리고 정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예,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멤버로 조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많이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저희가 정식 재출범을 했던지라 아마 이 자료를 보시고 뭐 홈페이지라든지 정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쏙쏙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얻으실 수 있는 자료세요. 정관이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정관 그대로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모델의 연구 및 조사, 사업 개발 교육, 그리고 민관 학연 사이의 협력 촉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사단법인 지역경영원의 키림의 목적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목적에 찬동하시는 분들로 네,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션인데요. 네, 포용국가, 혁신적 경제사회 발전, 자치분권개혁, 국가균형발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사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읽으시면서 공감되는 내용, 또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핵심 가치는 포용, 균형, 자치, 혁신, 참여, 협력입니다. 네. 혁신적 포용국가 추구, 분권균형, 지역발전 모색, 도농 상생의 행복사회 실현. 네. 저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를 구체화할 지역 혁신 모델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찾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저희 지역경영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저희가 지난 3차례에 걸쳐서 국회 토론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시민재단에서 진행했던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역 혁신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지난 9월에 네, 호남권 균형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법인 정관에선 7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키림이 다시 한번 재출범을 알리는 이제 공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달에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원장님을 처음 뵀던 것도 저 도시기금에 대한 이제 운영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이제 원장님을 만나 뵀고요. 그래서 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이제 여러 싱크탱크들과 함께 이제 대전환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저희 법인이 어떻게 굴러갈지, 운영될지에 대한 내용이고, 분과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각 세부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참조했던 모든 자료는 다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홈페이지가 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뿐이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역 특성화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앞으로 저희 키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걸 논하는 제대로 된 킥오프 자리인데 예, 우선은 이제 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그리고 저희 내부의 기조실에서 초안 정도로 잡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 키림이 나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하신 이 명동의 한국직영원 본점,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역경영원 그리고 255개의 시군구, 광역, 기초지자체로 지역경영을 확대해 나갈 네, 거버넌스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공공기관의 평가사업, 그리고 지역 경영 대상, 그리고 핀란드 마을이나 폐교 사업 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해외 인도네시아 교육 사업, 그리고 사실 맨 마지막은 이제 제가 넣은 건데 이제 조금 더 최근의 흐름들, 로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지역 혁신 작업들을 조금 더 모아내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언어로. 네, 그래서 로컬 디벨로퍼 포럼의 활동들을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법인 운영을 위해 재정은 이제 자체 사업, 그리고 회원 분들의 회비, 그리고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네, 저희 재정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정식적인 회비들을 그때그때 자동이체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일한 지가 이제 실무자로서 8년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속한 직장이 세 번째고 처음에는 이제 PF 대출을 다루는 은행, 그리고 리츠나 신탁을 다루는 이제 부동산 펀드 리츠 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질적인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 정체성이고 저의 공적 정체성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자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책도 찾아 읽고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도 만나 뵀었고요. 근데 제가 늘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저의 개인적 감정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현실에 눈을 돌리면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용기가 더 나기보다 이런 변화가 더 필요한데 왜 안 될까? 왜 더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만 쌓여가서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사실 이런 자리를 좀 오질 않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몸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사례로 가져온 몇 가지 이제 지역 혁신 모델들은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낸 플레이어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양양의 최근 변화는 뭐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변화를 이끌어낸 사실 중심에 서피비치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이었어요. 2015년에 박준규라는 되게 젊은 20대 청년 한 명이 내려가서 이제 그냥 양양에 펼쳐져 있는 해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국적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파라솔이나 그 이제 베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이국적인 풍경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서피비치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지금의 양양은 좀 놀랄 만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인천 계양로 사례입니다. 네. 인천 계양로 이창길이라는 그냥 개인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 혁신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뭐 멀리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온 분인데 본인 고향이 이제 이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인천 출신인데 인천 계양로에서 어떻게 충분한 도시서사를 갖고 있는 이 공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본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해서 지금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로컬 씬에서는 거의 뭐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금 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본인들만의 대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회차 대학의 이야기인데 이제 문구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상적 이성주의자, 집단적 개인주의자. 사실 도시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라서 꿈만 꾼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집단의 디테일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담아서 이런 개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계양로에 모아보자 라고 해서 하고 있고 술도 만들고
같이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뛰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인천에서 라고 들고 있는 분은 이 인천 계양로에서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이 캘러그라피죠. 영화관 캘러그라피를 그리셨던 분을 직접 모셔서 저 계양로 맥주를 직접 캘러그래피 하시고 지금 계양로 맥주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충주 사례입니다. 충주의 댄싱 사이더라는 주종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제 전 직장 동료입니다. 네. 갑자기 19년도에 저랑 이제 초밥을 먹다가 자기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출신이 사실 보스턴이거든요.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미국에서는 늘 사이더를 먹었는데 한국에 사이더가 없다. 그러니까 사과 맥주가 사이더인데 그래서 사이다 아니에요? 사이다? 맞습니다. 같은 네. 그거의 이제 전신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식 명칭은 사이더인데 그 이후에 사이다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필성 사이다가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사이더를 한국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과가 가장 유명한 충주로 내려가서, 네, 이 댄싱 사이더라는 이제 사이더 업체를 만들었고, 지금 거의 전국 마켓 쉐어 거의 100%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혁신을 만들어낸 집단의 사례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때 본인 혼자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싹 다 끌어다가 지역에 내려가서 충주 사과밭을 사고 거기에서 사이더 농장을 만들어서 최근에 주류법이 개정돼서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받으면 주세 50%가 감면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현재 지역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이제 농업 사례입니다. 진천에 있는 루트스퀘어라는 케이스고요. 만나 CEA라는 농업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분 또한 카이스트를 졸업한 이제 전태병이라는 개인이고요. 두 명이 공동 창업을 시작했는데 뭐 사실 최근에 그 팟캐스트에서 많이 제한되긴 했는데 아쿠아포닉스라고 이제 양식업과 그러니까 어류 양식업과 그다음에 농업 이런 엽채류 채소를 동시에 순환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농업 방식입니다. 이거를 진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개간을 하고 여기에 스테이, 카페, F&B 보시는 양식업에는 철갑상어나 장어, 엽채류 채소를 해서 샐러딩이라는 이제 저희가 바로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소위 컬리, 마켓 컬리 같은 그런 이제 제품으로 현재는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천에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는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모화농이라는 괴산 사례입니다. 네, 요거는 비교적 최근 이야기예요. 팀이 그냥 괴산에 있는 농장을 내려가서 모화농이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냥 가보시면 사실 농장이에요. 이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본인들끼리 소위 말하는 퍼머컬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이제 깊은 내용을 보면 결국 농업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본인들만의 색채로 새롭게 만들어내서 사실 저는 이 사례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 어떻게 정말 뭐 아쿠아포닉스라는 테크 결합도 아니고 그냥 정말 농업의 1차 산업의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힙하고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모아농 사례고요. 다음 사례는 서울 가드닝 클럽입니다. 이런 농업의 이야기들이 사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살펴본 내용은 공통되게 어떤 지점들을 저에게 알려줬냐면 이제 지역혁신,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거대 담론에 대응하는 것이 꼭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게 재밌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냥 용기 있는 개인들이 내려가서 일을 벌였고 그 일이 점점 확산됐고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양양의 서퍼비치라든지 혹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서울 수도권의 농업 문화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게 저에게 조금 용기를 줬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싱크탱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의 모델로 내려가 보면 사실 실행하는 실행 플레이어가 없이는 사실 저희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결국은 탁상공론이 다시 저희에게 실패감으로 다가와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역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어가 너무나 절실한데 과연 저희가 봤던 저 사람들은 왜 지역에 내려갔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저들의 플레이를 저희 지경원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과 결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공통점은 이거였습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네,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거대담론은 거대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더함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이 사실 여기 계신 변창흠 전 장관님께서 기획하고 실행하셨던, 네, 다음에 전남 구례에 있는 귀농기촌 마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와 함께 그 참여했던 건설사는 탈락을 했고요. 저희의 경쟁사였던 현재 이제 대림, DLENC가 현재 요 사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혁신이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건설 자본 그리고 건설 기술력이 있는 요런 이 씬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플레이어들이 사실 요런 데 뛰어들어 줘야 돼요. 네, 대기업들이. 근데 그들은 참여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패키지형으로 양주 옥정에 있는 이제 택지 공모와 그 분양 택지와 이제 요 지역에 있는 귀농기촌 리츠, 요거 두 가지를 결합해서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이제 플레이어가 두 사업을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시공을 해서 실제 높은 8대1의 경쟁률로 잘 정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사실 저 나름대로는 지역혁신 모델을 저 개인 연구자로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5가지가 없으면 사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이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어포러블, 리빙, 잡.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례는 반짝은 예쁜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제 나름의 소결입니다. 네,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앞서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공모를 내주셨던 저 굴에 있는 귀농기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가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사회적 실험입니다만, 이 5가지가 갖추어졌고, 제가 앞서 봤던 여러 사례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사진에 다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그리고 사실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포러블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단가까지 낮춰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혁신이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지자체와 정치인과 혹은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지역 혁신 모델에 대한 부분이라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의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이제 직영원이 흘러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목적과 미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청년이 주국장님, 여기 동수, 저 사실 이렇게 뿐인 것 같습니다. 네. 생물학적 나이가 네. 마음과 문화적 나이는 아니지만 생물학적 나이는. 그래서 사실 로컬 플레이어로서 필요한 분들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젊은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 적어도 이제 문화적 나이가 젊으신 청년분들만큼 물리적 나이도 좀 젊은 친구들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영원과의 콜라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함께 논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